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사망 통계에 사용되는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망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구 1000명당 연간 발생 사망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 영아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었죠? 영아라고 하면 1세 미만의 아이를 영아라고 합니다. 즉 1세 미만의 아이가 연간 출생아 중에서 몇 명 정도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신생아 사망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생아라고 하면 한 달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8일 그 미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사망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보건수준 평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지표가 바로 알파 인덱스 지표죠. 알파 인덱스 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신생아 사망수에 비해서 영아 사망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1년간의 영아 사망률이라고 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영아 사망자가 한 1년에 100명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신생아는 한 10명 정도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알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신생아, 그죠? 사망수를 기준으로 해서 영아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지 이 알파 인덱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 이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결국에 1에 가깝다라는 것은 1세 미만의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대부분이 신생아 때 사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생아 때 사망한다라는 이야기는 어, 현대의 의료로도 어쩔 수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1세 그 신생아 그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 위생이 좋지 않다라든지 또는 어, 그 영양 실조에 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건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알파 인덱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알파 인덱스가 1보다 작을 수는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성 사망률입니다. 연간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 모성의 총수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그 모집 단위 수가 되는데, 이 모집 단위 수가 뭐가 되죠? 연간 출생아 수가 된다라는 거죠. 전체 모성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통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생아 수를 그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산기 사망률, 주산기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때 주산기라는 의미부터 아셔야 됩니다. 주산기라고 하는 것은 임신 28주 이상에서 생후 1주 미만, 그죠? 그죠? 그 기간을 우리가 주산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사망한 신생아를 우리가 주산기 사망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원 통계에 많이 사용되는 어떤 비율들을 보게 되면은 입원율, 병상 점유율,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병상 회전율, 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통계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건통계 지표라고 하면은 이 지표에 대한 개념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지역사회, 국가 건강 상태 및
보건 실태에 관련된 측정, 그 다음에 보건 정책 결정 및 의사 결정 시 필요로 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보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변동의 유도 및 통제, 그 다음에 보건의료 조직 개발 및 활용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보건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지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지표를 헬스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스 인덱스 또는 헬스 인디케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인간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 요 제반사항이라고 하는 거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자원, 환경, 인구 보건에 대한 의식 및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그 척도가 바로 뭐다? 보건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즉 인간의 건강 상태와 또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사항에 대한 수준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보건 지표다. 그래서 또 건강 지표라는 것이 있죠. 인간의 건강 수준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수량적인 척도를 우리가 건강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지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표라고 하면 보건정책지표, 보건에 관련된 사회경제적 지표, 그 다음에 보건의료관리지표, 건강상태지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보건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건지표 체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건강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회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죠? 이 사회의 어떤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질적인 사항을 측정해주는 그런 지표를 우리가 건강지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건강상태 지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WHO의 건강지표, 크게 우리가 이야기를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을 뭐라고 하죠? 영세의 기대 수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수명. 그 다음에 보통 사망률, 조 사망률이라고 하죠. 현재 지역사회 인구 중에서 1000명당 몇 명이 사망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 즉 요거는 PMI 지수라고 하는데 사망자들 가운데 50세 이상이 몇 명이 되는지, 그죠? 그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비례 사망 지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 공부를 했지만 비례 사망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역 사회의 보건 수준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보건 지표로서는요. 보건 의료 서비스 등 보건 관리에 관련된 지표를 우리가 보건 지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 이제 건강 수준, 아까 기대 수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영세의 기대 수명을 뭐라고 한다고요? 평균 수명이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 동일 출생 인구 집단의 각급 연령이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그죠? 추정하는 그러한 지표가 바로 평균 수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 PMI 지수라고 했었죠. Proportional Mortality Indicator. 그래서 연간 연구 이제 사망수에 대한 사망자들 가운데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지수가 바로 PMI 지수다. PMI, 즉 비례 사망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PMI 지수가 크면 클수록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이 높고 또한 장수 인구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유아기 사망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고 대신에 노령기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또 건강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영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은요,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 영양 상태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있고,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직접적으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임상적인 어떤 검사, 임상 검사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그 영양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계측을 조사해서 역시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신체 부위를 측정하고 체성분이나 성장 발육 정도를 평가해서 그 사람이 표준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교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생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생화학적 검사라고 하면은 혈액 검사라든지 또 소변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빈혈이 발생했는지 헤모글로빈이 저하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직접적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접적인 방법도 이용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식품 섭취와 식습관에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영양소를 얼마 정도 섭취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조사 방법, 그래서 자기가 하루 동안 어떠한 음식물을 섭취를 했는지 그 종류라든지 양을 잘 기억하도록 해서 그 영양소의 섭취량을 한산 추정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양이라는 부분들은 방금도 제가 설명했지만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지역의 사람들의 식습관을 너무 과잉 섭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영양 불균형 섭취 문제도 스스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어서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망률 부분을 우리 살펴볼 때 보통 사망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구 1000명당 1년에 몇 명의 사망자 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근데 이 보통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에는 인구 구조의 영향을 그죠 주지 않습니다. 그죠? 인구 구조의 어떤 부분보다는 건강 수준 반영에도 민감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이 보통 사망률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교적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죠. 그래서 건강 지표로서 흔히 많이 사용된다. 또한 우리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영아라는 걸 뭐랬었죠? 1세 미만의 애들을 영아라고 하는데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WHO에서 이 영아 사망률은 굉장히 그 한 나라의 위생 수준이라든지 영양 수준을 잘 방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 건강 지표로서 또 그 수준을 평가하는 데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태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출생 사망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만은 저 후진국 같은 경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 산출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건강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아 사망률은 자세히 알고 보면은 상당히 이 종합적인 보건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종합적인 우리가 보건 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지역 사회,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이라든지 영양 상태라든지
또한 환경 위생 상태, 모성 건강과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즉, 한 나라의 위생 수준이라든지 영양 수준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아 사망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신생아 및 1세에서 4세 사망률,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보건수준 평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고, 영아기를 우리가 신생아기와 그 뒤에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관찰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알파 인덱스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장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수고하셨고요. 잠시 있다가